예, 오늘은 맨딕스 첫걸음 3강이고요. 이 강의에서는 도메인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메인 모델. 도메인 모델은 뭐냐면 1강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베이스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데이터 구조를 뭘로 나타내는 것? 추상적인 그림으로. 예, 이게 이제 도메인 모델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앱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모델과 관련된 개념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메인 모델은 그 구성 요소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엔터티고요. 하나는 연결이라는 겁니다. 연결은 이제 제가 주로 쓰는 용어고요. 영어에서는 association, 어소시에이션에 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연결, association, 그 다음에 entity.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그래서 요게 저희가 그 테이블 캘큘레이터 앱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구성해야 될 도메인 모델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상자. 요게 엔터티입니다. 각각이 다 엔터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엔터티하고 엔터티를 연결시킨 이 부분. 요게 바로 어소시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구성은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개념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제 엔터티. 자, 엔터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면 그 엔터티하고 오브젝트가 뭔지 요거를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엔터티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엔터티는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한 틀. 형성하기 위한 틀.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형성된 데이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성된 데이터.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엔딕스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모델에서의 엔터티의 그림이잖아요. 엔터티. 요게 엔터티. 자, 그러면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엑셀을 비유로 해서 엑셀을 비유로 해서 요 엔터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엑셀에서 형성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형태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컬럼 제목들이 이렇게 달라붙죠. 컬럼 제목들이. 그래서 형성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메뉴 음식
이름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음식에 대한 가격을 내가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데이터를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푸드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정리를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싶어. 아니면 오더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그룹화 시킬 수 있는 제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맨딕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엔터티에서의 요 제목 있죠. 이름, 엔터티의 이름. 요거는 엑셀에서 보면 요 탭과 같습니다. 탭 이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attribute. 예. attribute. 요거는 요 엔터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예. 성분들, 구성 성분. 요게 뭐하고 같냐면 요 컬럼 제목하고 같습니다. 컬럼, 열, 이름.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요 탭 이름이 그 데이터의 요 엔터티의 제목이 되는 거고 요 열 이름이 요 속성이 되면서 실질적인 데이터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데이터 형성을 위한 틀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데이터는 아니고요. 데이터는 아니고 데이터는 빼고 요 열 이름하고 열 이름은 속성으로 들어가고 탭 이름은 엔터티의 이름으로 들어가면서 그 틀에 해당하는 것만 모아서 정리를 해 놓은 게 바로 엔터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엔터티는 이름과 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오브젝트라는 것은 뭐냐? 오브젝트는 요겁니다. 요 틀에 의해서 형성된 데이터 단위가 있죠. 요거 하나. 또 형성된 데이터 단위 하나가 있죠. 요 행, 데이터 행. 요게 오브젝트입니다. 예, 여기서는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예, 또 뭐 볶음밥 뭐 10,000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요게 오브젝트가 하나 또 형성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엔터티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은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엔터티라는 것은 데이터 형성을 위한 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형성된 데이터 한 단위 예,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엔터티와 오브젝트를 생각할 때는 이 엑셀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예,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에서 일단 여기서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지는 않고 연결의 종류와 적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은 다대 1, 1대 1, 다대
다 이러한 형태의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함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뭐 1, 2, 3이 있고 여기에 가, 나, 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일에 대응하는 것이 가도 대응이 되고 나도 대응이 되고 다도 대응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여러 개가 지금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일대 다의 연결이 됩니다. 일대 다. 예. 마찬가지로 뭐 다대 1은 여기가 1, 2, 3이고 가나다가 있는데 가에 1, 2, 3이 다 대응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다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대응은 이걸 지우고요. 각각이 하나씩만 대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여러 개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당은 하나씩만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럼 다대다는 뭐냐? 예, 다대다는 여기에서 볼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도 연결이 되지만 이렇게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여기에도 가에도 여러 개가 대응이 될 수 있고 1에도 여러 개가 대응이 될 수 있고 가나다가 또 3에도 여러 개가 대응이 될 수 있고 2개가 대응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거미줄처럼 연결시킬 수가 있을 때 이거를 다대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추상적인 개념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앱에서 이거를 다대1, 1대다로 할지 아니면 1대1로 할지 다대다로 할지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지금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여기에 이제 여기를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를 보면 여기 조그맣게 1이라고 써 있죠? 예, 1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별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별이 돼 있다는 여기는 여러 개, 다를 의미하고 있고요. 요 1이라는 것은 2를 의미합니다. 2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푸드 엔터티하고 오더 엔터티는 1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테이블 엔터티하고 오더 엔터티는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다니까 1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1대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거를 1대다로 했고 여기도 왜 1대다로 했느냐 그 상황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게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엔터티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와이어프레임인데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요게 테이블 엔터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오더 엔터티입니다. 여기가 이제 푸드 엔터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푸드, 오더, 테이블, 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가 형성된 데이터들이죠. 테이블 1, 테이블 2, 테이블 3. 요게 엔터티, 테이블 엔터티의 오브젝트들이 되는 거죠. 객체들. 영어로 오브젝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대
다로 형성을 했잖아요. 오더하고 테이블. 그러면은 테이블 한 개에 오더가 여러 개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더가 여러 개가 대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테이블 1이죠. 테이블 1에 요 오브젝트 하나에 몇 개가 대응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오더가. 일단 테이블 하나를 보면은 주문을 받겠죠. 근데 이제 주문이 통째로 주문이 오더가 아니고 오더 객체를 한번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짜장면 몇 개. 요게 오더의 단위예요. 요게 오더 객체의 단위죠. 네. 그러면 요런 게 몇 개가 붙을 수 있나요? 하나만 붙을까요? 아니면 여러 개가 달라붙을까요? 이 테이블 하나당. 그냥 뭐 짜장면 4개, 5개 이렇게만 하고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볶음밥을 시킬 거고 어떤 사람은 탕수육을 시킬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조합으로 여러 개의 오더 객체의 조합으로 요 테이블 주문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연결되는 게 요 테이블이라는 오브젝트 하나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연결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대 다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러면은 테이블하고 오더의 관계는 이제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더하고 푸드하고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더하고 푸드하고의 관계. 자, 짜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짜장면 오브젝트가 있어요. 짜장면 오브젝트가 지금 이쪽으로 오더 쪽으로 일단 짜장면 한 개로 딱 연결이 됐죠. 근데 먹다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또 시켰어요. 그러면 나도 짜장면 먹을래. 이렇게 시킬 수 있죠. 한 개. 예. 그러면 추가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짜장면 하나가 오더에 한 번 되고 또 두 번째 오더로 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 짜장면은 똑같은 하나인데 이러니까 몇 개가 대응이 돼요. 짜장면 하나에 오더 두 개가 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개가 대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장면 하나에 여러 개의 오더가 대응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1대 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이제 와이어프레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큰 그림을 미리 그려놓는 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1대 다로 가야 될지 다대 1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1대 1로 가야 될지 다대 다로 가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하면서 도메인 모델을 구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개념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실제 스튜디오 프로로 들어가서 이러한 도메인 모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 그걸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프로에서 도메인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부분 있죠? 앱 익스플로러 이 부분에서 이름을 좀 바꿀게요. 모듈의 이름을 My First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해보면 리네임이 있습니다. F2를 그냥 바로 눌러도 되고요. 요거는 테이블 캘큘레이터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캘큘레이터.
그리고 나서 여기 접혀져 있는 것을 이제 열어보면 도메인 모델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여기를 두 번 클릭을 해보면 이제 도메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엔터티를 만들어야 되니까 엔터티가 저희가 필요한 게 3개가 있습니다. 둘, 그다음에 3개. 자, 첫 번째 엔터티는 테이블이죠. T-A-B-L-E 테이블. 그래서 엔터티 이름은 기본적으로 단수를 씁니다. 단수. 예,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엔터티는 food라고 적을게요. food.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order라고 하겠습니다. 주문. 자, 그러면 일단 엔터티하고 엔터티 이름이 다 이제 정해졌고요. 각각마다 이제 속성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서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두 번 클릭하면은 속성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속성은 네임이 되겠죠. 그래서 네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링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이 속성의 타입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이제 눌러보면 그 타입이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 넘버, 바이너리, 불리언, 데이트 앤 타입, 데시멀, 이뉴머레이션, 해시드, 스트링, 인테저, 롱 스트링,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뭐 지금 다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지금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집어넣을 텐데 일단 이름은 문자 열이니까 스트링을 쓰면 돼요. 스트링 그대로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 대해서 아까 그 타입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 상태에서 F1을 한번 눌러보세요. F1을 누르면 그 창에 해당하는 그 뭐죠? 설명, 그죠? 매뉴얼, 그 도큐먼트가 이렇게 뜹니다. 예.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떴는데 하나만 떠도 되는데. 예. 그래서 attribute 속성에 대한 거죠. 엔터티를 이루는 속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보면 이제 타입에 대한 타입이 종류와 그 설명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영문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영문이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뜨는데, 예, 그렇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좀 느린데. 그래서 이렇게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매뉴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속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쭉 내려가 보세요. 여기 엔터티 네임 이름 정하는 게 나오고 여기 스트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타입에 해당하는 게 유형이거든요. 유형을 한번 눌러볼까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타입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자동 번호, 예, 오토 넘버에 대한 거고 바이너리에 대한 거고 불리언, 예, 거기에 대한 거, 참 거짓, false나 true 값만 갖는 거죠. 날짜와 시간, 뭐 데시멀, 그 소수점, 그러니까 실수라고 보면 되죠. 소수점 이하의 숫자들이 필요한 것들. 열거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스트링입니다. 문자열, 예, 해시된 문자열, 그 다음에 정수 인테저, 그 다음에 긴, 이건 롱이에요. 롱. 그 다음에 요게 문자열이군요. 요게 문자열이네요. 그러면 아까 열거라는 건 뭐냐면 enum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뭐 옷 사이즈라 그러면은 스몰, 라지, 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그 변수만 딱 세팅해 놓고선 거기서 선택하게끔 만드는 거, 예, 이런 게 이제 이뉴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F1만 누르면은 스튜디오 프로에서의 각 부분에서 어떤 변수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를 어, 바로 이렇게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요거는 이제 문자열이니까 스트링으로 가고요. name string 해서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성 변수 name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있으면은 일단은 테이블 이름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예, 테이블 이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오케이. 그 다음에 푸드로 갈까요? 푸드로 가면 여기서는 일단 그 푸드 이름이 있어야겠죠? 예, new 해서 여기서도 name 집어넣고 스트링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속성으로는 만약에 이제 name이라는 건 이제 짜장면 같은 거고 그 가격 정보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은 이제 price라고 하죠. price라고 하고 데시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점 몇 이런 걸 잘 안 쓰지만은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달러 같은 건 몇 점 몇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인 경우에는 이제 데시멀로 기본적으로 집어넣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뉴를 구성할 수 있는 음식과 그 각 가격 요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수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량. 예. 짜장면이면 짜장면 몇 개를 오더를 할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량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마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량은 정수죠. 그러니까 인테저라고 집어넣을게요. 정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수량이 정해지면은 소개 그러니까 스몰 썸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몰 썸을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썸 해서 요건 데시멀로 소수점 이하를 갖는 숫자죠. 이렇게 하고 스몰 썸이 있으니까 테이블에는 토탈 프라이스가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스몰 썸들을 다 모아서 토탈 프라이스를 여기다가 저장을 할게요. 이니머레이션이 아니고 데시멀. 자, 그러면 일단 필요한 엔터티하고 그 속성들은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연결, 어소시에이션을 해줘야 되죠. 테이블하고 오더, 그 다음에 오더하고 푸드의 어소시에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자, 앞부분에서 이제 1대 다, 다대 1, 이러한 어소시에이션을 이제 저희가 좀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이블하고 오더인 경우에는 테이블이 하나가 대응이 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오더가 테이블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응이 되는 거죠. 그죠? 오더의 여러 개의 객체가 오브젝트들이 테이블
객체, 오브젝트 하나에 이제 대응이 되니까 이쪽은 다, 이쪽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잘 들으세요. 다대1이나 1대 다인 경우에는 항상 이 화살표의 시작을 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1대1이나 다대다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대다도 그게 있긴 있어요. 예. 그렇지만 특히 1대다나 다대1인 경우에는 다인 엔터티에서부터 화살표를 시작을 합니다. 화살표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이제 보라색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요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화살표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마우스로 딱 누르시고 그대로 당겨서 요 동그라미가 나오는 요 지점까지 가서 마우스를 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어소시에이션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별, 이게 여러 개란 얘기고 여기 하나. 그래서 오더 객체 여러 개가 테이블 객체 하나에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살표가 의미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레퍼런스 셀렉터라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요걸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다대 1 이런 대응 관계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한번 요 오더 테이블이라고 하는 어소시에이션을 한번 2번 클릭해서 열어볼까요? 네. 그래서 열어보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멀티플리시티, 현재는 요 멀티플리시티만 그 집중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대1 관계냐, 1대 다 관계냐, 다대다냐, 요건데 지금은 1대 다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one table object is associated with multiple order object. 그죠? 제 설명 그대로죠. 한 개의 테이블 오브젝트가 여러 개의 여러 개의 오더 오브젝트하고 연결이 돼 있다. 대응 관계에 있다. 요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일단은 요것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오케이 누르시고요. 그럼 이제 오더하고 푸드 엔터티를 이제 연결을 시켜 볼 텐데요. 이제 푸드하고 오더의 이 대응 관계는 푸드 오브젝트 하나에 여러 개의 오더 오브젝트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대응 관계에 있는 그런 어소시에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죠. 푸드 엔터티는 하나로 대응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오더 엔터티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제 당겨와서 동그라미가 생기면 놓으면 되죠. 그러면 오더 푸드 엔터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을 이제 2번 클릭해서 보면 1대다 연결인데 요 설명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One food object is associated with multiple order objects. 그죠? food object 하나가 여러 개의 order object와 대응 관계에 있다.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딱 누르면 요게 이제 도메인 모델을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엔드 유저가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돼. 이거는 보이질 않아요. 엔드 유저는 여기에 접근할 수도 없어요. 네, 여기에 어떤 데이터들이 움직여지는지를 보려면 데이터를 생성하고 또 보고 없애고 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페이지로 이것이 드러나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 도메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페이지를 만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도메인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테이블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 도메인 모델을 어떤 순서로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